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입에서 끝내 무력 도발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터진 뚝처럼 비난과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는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태로까지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젯밤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파국을 선언하고 대남 무력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지난 9일 통신선 차단에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담화문 전면을 게재하며 대남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오보익 장군님 미래성을 선언하는 기사를 읽고 인민의 징벌은 막지 못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북이 완충 수역으로 합의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거나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고사포로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충구역 내에 이제 해안포 같은 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면서 어선들과 동조해가지고 NLL을 넘어오고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저희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지난해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북한이 이 정도까지 으름장을 놓는 마당이니 침묵하던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새벽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뭘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3시간여 만입니다. 기존 NSC 상임위원 외에도 군 작전을 총괄하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역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사흘 전 NSC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정치부 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역할을 못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표출, 또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맞물려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지난 2년간 남북, 북미 정상이 많은 대화를 했지만 실제 얻은 성과는 없다는 불만이 큽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대북 제재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 보니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가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불만을 표시하려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북 관계에 정통한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건 쉽게 말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존엄을 비방하는 대북전단이 먹잇감이 됐다는 겁니다. 네. 대북전단이 없었다면 다른 꼬투리라도 잡았을 거다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메신저도 주목이 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왜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요? 네,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낸 김여정.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생인 김여정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네. 해석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면서 2인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과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한 발 물러서 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라면서 북한을 겨냥한 듯한 말도 했습니다.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자, 이런 와중에 법여권 의원들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평화 분위기를 계속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경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데요.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법여권 17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미중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강지혜 기자였습니다.